연초에 좀 오를 만한 종목, 네, 단기 꿈의 주식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분 파트너께서 준비한 종목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양태현 파트너께서 고요 한반, 네, 고룩 한밤. 네. 시의성이 중요하죠. 주식은 네. 역시. 네. 지금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준비한 주식이 네. 고요한 밤, 고룩한 밤, 네네. 밤을 만들어 파는 뭐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겠죠. 아닙니다. 자, 내 머릿속에 주게. 아, 이거 왠지 이 종목은 뭔가 좀 치워버리고 싶다. 아픈 추억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대마불사. 참, 밑에 또 영어로 참 발음하기 힘들게. Too big to fail. 한번 하신 김에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too big to fail. 아, 죽기엔 너무 크다. 뭐 못 죽인다. 네. 근데 아니 발음은 좀 많이 된장 맛이 납니다. 네. 자, 대마불사. 자, 대마는 죽지 않는다. 자, 어떤 종목들일까요?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라온피플, 젠백스. 자, 이게 왜 지금 뭐 이 종목을 이 시기에 지금 단기 유망주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조금 상세한 종목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자, 고요 한밤, 고룩 한밤과 네. 네, 라온피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현재 시각 뭐 1시간만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그리고 성탄절이 24시간도 안 남은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저 또한 종목은 신생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네.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니, 임주아 파트너님. 혹시 고요 한밤, 고룩 한밤하고 지금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되세요? 뭐랄까 4차원적인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종목 뽑는 것보다 키워드 뽑는 게 더 힘들어요. 저도 이거 끼워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하여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네. 우리 라온피플님께서 예, 태어나네. 얼마 안 됐어요.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됐다. 상장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생 종목, 신생 종목. 성탄절 맞이, 네. 예, 이렇게 한번 연결을 알겠습니다. 시켜봤습니다. 자, 조금 더 좀 희한하신 분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이거는 제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젠백스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이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아닌가요? 알츠하이머 약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단기간에 아. 증상을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머리를 지우개를 잠깐 없앴다가 음. 다시 지우개는 다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지우개를 완전히 멈추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지우개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젠백스의 네.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네. 저는 아니 꼭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러면 왜 저 종목 치워버리고 싶은 종목, 잊고 싶은 종목. 투영돼서. 저는 왜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마불사다. 네. 뭐 하기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대마불사란 말은 좀 확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사실 저도 이제 40만 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 한 2달 정도 정말 대형주 치고는 네. 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확실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을 확실히 뭐 보여주면서 뭐 끌어올렸고 일단은 뭐 종목 키워드를 잡은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여러 가지 이슈와 논란이 있었지만 증시에 살아남았고 다시 한번 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조건 또는 첫걸음을 오늘 띄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빅 투페일은 사실 대마불사를 영어로 이제 해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나온 그 되게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뭐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은 뭐 리만 브라더스부터 이제 뭐 금융위기 그 전후 상당히 인물들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정도로 특히나 버냉키도 워낙 닮은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밑에 좀 적어봤습니다. 네, 자 종목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자 어쨌든간 이게 연초 유망주니까 네. 연초에 유망하다라고 저 연초에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이 회사들이 어떤 강점들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운피플. 요거는 신규 상장주라서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예. 회사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 모듈 검사기가 매출 비중의 한 6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통합 AI 머신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불량품을 판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한 35%,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부문에서 한 90%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내년도 딱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 연말에 어느 정도의 힌트와 시그널을 줬지만 내년도의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폴더블 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폴더블 폰이건 아니면은 일반 스마트폰의 하이엔드급이건 뭐 중가형이건 결과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뽑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 싸움입니다. 뭐 인덕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나 카메라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고화소와 뭐 고화질 싸움이 벌어질 것이냐, 이게 눈앞에 바로 벌어질 해가 바로 2020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이 섹터 안에서 특히나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 해가 내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들어가게 되면 부각될 가능성이 1월 달에 상당히 크지 않나. 그 중에서도 신생 업체 뭐 일부 또 신생업체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 자리에 김영철 파트너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꿋꿋하게 이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뭐 CS 2020을 시작으로 해서 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스마트폰 업체들 신제품 출시되는 이벤트들이 본물을 이룹니다.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요.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 내에서도 요즘 스마트폰 새로 나온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 사양이 계속적으로 고급화되고 네. 고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관심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카메라 모듈 검사기 제조업체라고 하니까 일단 이벤트 플레이는 좀 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보유 물량 풀리고 하다 보면 뭐 수급이 약간 꼬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딛고 일었을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임지아 파트너의 젠백스. 자, 어쨌든 요 시기에 젠백스를 준비한 이유 뭘까요? 일단 갑자기 왜 요즘 알츠하이머 관련된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임상 실패만 했던 게 바로 이 알츠하이머인데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사실 2018년도부터 바뀐 FDA의 알츠하이머 임상 승인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 알츠하이머 약이라는 게 단기간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가 아리셉트, 엑셀론, 라자다인, 나멘다밖에 없고 이건 그냥 일시적인 인지 기능을 잠깐 멈춰줬다가 다시 알츠하이머 단계로 가는 것밖에는 안 됐었는데 이 알츠하이머 약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신경 퇴화의 진행을 멈추거나, 그러니까 지우개를 아예 없애주거나 아니면 이 지우개가 지우는 걸 천천히 지연하게 해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발병 기전에 대한 원인이나 정확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만 좋게 나와도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돼 왔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임상 측정의 기준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픈 환자랑 많이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아프신 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 질병 평가 척도와 인식이라는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데 그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어떤 상황에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임상의 3상이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FDA에서 이 승인 기준을 조금 낮췄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플 것 같은 환자랑 아직 안 아픈 환자인데 살짝 증상이 보이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임상 디자인을 변경해서 임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CDR이라고 해서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됐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 낮은 단계 평가 기준으로 임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상도 가능해지고 약물 시판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알츠하이머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셨던 거와 완전 판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젠백스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젠백스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라 봅니다. 어쨌든 해마다 연초가 되면 바이오는 뭐 여러 가지 바이오 학회 때문에 좀 기대감을 받기 때문에 네, 바이오 관심 많으실 건데 아무튼 오늘 뭐 바이오 괜찮았는데 얘는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 힘 좋은데 보통 빠지면 단기는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걸 좀 기회로 봐도 될 것인지 네,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한 얘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예. 참 부러웠던 네. 아침부터 돈 들어온 건 뻔히 보이는데 그렇죠. 저걸 갖다가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구경만 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예. 자 이게 오늘 뭐 바짝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연초에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왜 연초에 오를 만한 내용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오래 쉬었다라는 부분들을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에너지가 응축됐다가 이제 뭐 발산이 되고 또다시 뭐 수렴됐다가 확산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 대형주 시총 거의 한 5위권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갇혀 있었던, 그러니까 뭐 이상하다라는 게 위쪽 아래쪽 뭐 방향을 못 잡고 정말로 작은 밴드를 선으로 이어놓은 것처럼 횡보를 시켜놨었다가 그 누구도 선뜻 거기서 건드려주고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오면은 모두 다 모여가지고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러한 이제 흐름을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한번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수급을 불러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뭐 만들어내는 게 뭐 주식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 시장 내에서 시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수급이 아니라 시장 내에서 뭐 순환매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IT, BT 그쪽에서도 이제 뭐 BT 쪽일 것이고 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바이오 쪽 그 매매나 아니면은 투자하는 방법이 이쪽 섹터 좋아 그럼 시총 상위 종목부터 일단 쏘자라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스타트가 오늘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에 살아남았고 수급이 오늘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 여기서 끝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일단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뭐 투자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에 대한 조건이 한 가지 좀 갖춰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 이후부터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실적 자체로만 놓고 순이익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밸류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조금 뭐 보고 있는데 수급을 불러오는 부분들이 있고 3분기 가동률이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은 사실 한 20% 정도 뭐 한 달, 두 달 안에 20%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종목을 피킹을 하는 거여서 다른 여러 종목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 순환매장에서는 구간이 명간이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자 뭐 모두가 아는 대형 기업이죠. 이러한 초대형주들이 오늘 같은 장대 양봉을 만들 때는 뭐 개인이 사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사서 만드는 건데, 자 외인 기관들이 보통 매매 습성이 단타를 치러 들어온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걸 좀 사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이제 자금 집행 들어간 건데 보통 이런 모습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오늘 하루 사고 마는 게 아니라 좀 꾸준하게 사들인 경우가 높은데 단 이제 워낙 대형주라 보니까 가게 매수 들어오다가 그 다음날 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속도 조절이 좀 들어오면 네. 단기 급등에 따라 눌림목이 살짝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러다가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한번 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바로 그래 붙으면 한 번 더 떴다가 좀 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일 오르면 쫓아 사기는 아주 머리가 아픈데 조금 눌리는 모습 나온다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라온피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카메라 금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은 좀 할인 거래 받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시총이 1,800억이면 이게 좀 뜰려면 하다못해 뭐 내년, 내후년 한 300억
정도는 나와줘야 3824, 2,400까지 또는 더 벌면 더 이상도 갈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네. 좀 많이 벌 걸로 보십니까? 어차피 납품하는 업체는 전방 업체가 어느 정도나 심하게 싸움이 붙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싸움은 시작됐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올해 있었던 거는 국지전입니다. 그냥 굉장히 소소한 뭐 조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더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년도 2020년도 딱 1년 동안의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좀 압승이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관련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든 통해서 그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마주편, 반대편에 있는 화웨이에 관련된 기업이 바로 이 라운피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가 지금 럭스비전 같은 중화권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무려 58%, 거의 60%에 다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중화권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화웨이로 납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헤게모니 싸움,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패를 했지만 화웨이 쪽에서는 그냥 뭐 시제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본 제품은 내년도 초반 뭐 2월달, 1월달이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품 출시와 함께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상당히 강하게 이 화웨이 쪽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이 라운피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는 한번 쭉 빠진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받고 나가지고 상장 초기에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물량 소화 과정을 상당히 지루하게 갖고 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라운피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일단 상승을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돌파 진행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료적으로나 아니면 흐름적으로나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현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양태원 파트너의 단기 꿈의 주식 라운피플 들어봤고요. 자 임주아 파트너의 젠백스 좀 들어봅니다. 어쨌든 오늘 바이오가 힘이 좋았는데 젠백스 빠진 거 보면 참, 바이오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스탠스가 저도 지금 딱 왜 똑같은 이렇게 느낌이었습니다. 바뀌셨죠? 일로 넘어왔어. 일로 넘어왔어.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아무도 아니 실제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어쨌든 간에 오늘 바이오가 참 힘이 좋았는데 젠백스는 뭐 마이너스 이렇게 난 거 보면 얘는 오늘 되게 좀 시장에 소외돼 있었네. 바이오 가는데도 못 가고 보통 근데 이런 모습 나오면 좀 빠지더라고요 경험상.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최근에 보면 장대 양봉 세게 낸 거 보면 뭔가 기대감이 또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고 어찌 본다면 이것도 단기 좀 조정받을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자 이게 좀 기회가 될 만한 내용들 어떤 분 좋게 보시나요? 네, 2018년 FDA 임상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면서 알츠하이머에 한해서만 임상을 조금 더 치료제를 예방과 초기 치료를 중심으로 다 같이 제약회사가 그 흐름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젠백스와 또 하나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두 개가 알츠하이머 이번에 임상학회 때 완전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국내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해왔고 96명의 환자를 모집해서 임상을 종료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중증 장애 점수라는 포인트에서 의미 있게 개선이 돼서 학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최종 임상 데이터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주가는 한 2월 정도 경에 오히려 더 시장에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해보실 때 사실 시장 진출 시점이나 성공 가능성, 예상 시장 점유율들을 판단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긴 한데 제가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또 같이 연결해서 준비를 좀 한 거는 그 학회에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아두카누마비라는 약물을 개발을 했었는데 최초에서는 야 너는 이거 성공 가능성 없다. 이건 땡 이랬는데 갑자기 이번 학회 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FDA 심판을 임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허가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할 약이 한 5,760kg 정도 되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설이 4,50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58개국의 CMO 시설이 다 합치면 284만 리터 정도인데 그중에 한 8%가 이 바이오젠이 만드는 치매약 이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4월 달에 젠백스의 다음 삼상 준비 내용과 바이오젠의 판매 허가 이슈가 동시에 같이 몰리면서 재료가 움직이게 될 텐데요. 이 알츠하이머 약이 통과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아지게 되고 알츠하이머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는 이유도 이 약에 대한 이 알츠하이머 약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바이오젠 말고도 뭐 에자이, 로슈, 라스닥의 AC 이뮨 바이오아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먼저 되는 거는 아두카도마비라는 걸 개발한 바이오젠이기 때문에 바이오젠의 수급과 함께 젠백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정이 4월 달에 좀 기대되는 일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하면 결국 뭐 1월 말, 2월 정도면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뭐 보셨던 것처럼 오늘 코스닥 쪽에 IT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기업들이거든요. 어찌 본다면 최근에 주가도 바짝 올랐겠다. 이번 주 코스닥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일부 좀 지분 넘어가시는 분들은 결국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 목요일 정도면 팔아줘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조금 빠지는 형국이 나왔는데 젠백스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개인 비중도 좀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뭐 이번 주에 좀 빠질 때 잘하면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야 뭐 개인들은 별로 들고 있지는 않을 예. 거고 어쨌든 간에 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을 믿어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설마 얘가 뭐 그냥 없어지겠니? 뭐 그런 관점에서도 삼성 바이오로 기대가 큽니다. 뭐 실적 갖고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1, 2월 달에 또 3월 달까지 좀 1분기에 바짝 뜰 만한 시장 주도주를 좀 나설 만한 이유 조금 더 첨언해 주신다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수급의 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국내 시장을 매수를 했고 IT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게 이제 뭐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단기간에 더 끌어올리기 어렵다라고 보면은 시장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로 옮겨질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필요한데 뭐 우리나라는 IT 아니면은 뭐 BT 쪽에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BT 쪽에서도 일단은 시총단이 높은 종목들 최근에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네이버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은 시총 상단에서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사실 올해 이제 FDA 관련된 그 임상 3상 그 노이즈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베이스로 돌아가서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뭐 섹터를 담아보자라는 뭐 그러한 이제 논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겹쳐져서 오늘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사실 실적으로는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 종목을 코멘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들 보면은 CMO 사업 부분들이 어쨌든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뭐 바이오젠이나 이제 뭐 젠백스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바이오 섹터에서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치매 관련된 부분들인데 하나 큰 테마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아두카누밥 그 이제 바이오젠이 그거를 포기한다고 해서 3월 달에 시총이 20조가 날라갔었는데 10월 달에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으로 거의 한 20조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CMO가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외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쪽에서도 턴어라운드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밸류로 평가하기보다는 시장 바이오 쪽으로 담아야 되느냐 안 담아야 되느냐
그리고 담는다라고 하면은 뭐 FDA 그러니까 그 임상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숫자가 나오는 시밀러 쪽을 담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올해 계속 이제 하반기까지 FDA 신약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좀 비워졌었던 시밀러 쪽을 좀 담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도 움직였고 쉬었다가 그 부분을 좀 따라가는 게 바이오로직스여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단기간에 조금 시세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다소 뭐 실적 대비해서는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지만 워낙 이제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어떤 시장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남들보다는 좀 비싸게 할증 거래된다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한 50만 원 정도는 가야 될 회사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연초 수급까지 조금 붙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오늘 많이 올랐지만 눌렀다 하면 더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